거의 이제 자기소개서 통과가 되면 거의 이제 최종 합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게 레스포케아트 연극영화고는 원장 이상민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학종 자소서 마감이 이제 거의 한 달 이내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 학종 자기소개서 준비에 대한 특강을 좀 준비했습니다. 학종 입시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데요. 일단은 자기소개서를 접수를 하잖아요. 학생부 생기분 이제 학생들이 만들었을 거고 거기에 이제 자기소개서만 준비해서 접수만 하면 끝나요. 입시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한 3주에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연락을 받아요. 그러면 이제 3배수를 뽑게 되죠. 3배수 안에 들면 이제 면접 보고 끝나는데 작년에는 많은 대학들이 화상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줌 같은 걸로. 그러니까 줌으로 면접을 보게 된다면 거의 면접의 어떤 변별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학원에서는 사실 2차에서 탈락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거의 이제 자기소개서 통과가 되면 거의 이제 최종 합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게 좀 매력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생기부와 자기소개서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자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이 자기소개서의 절대성은 정말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보는 대학을 봤을 때 1번 한양대 영화과가 있고요. 2번 성균관대 영상학과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 영상학과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 외에도 실기 전형 있잖아요. 5명 뽑는. 거기서도 학생부에 있는 이 자기소개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사실은 성균관대 영상학과는 학종 전형이든 실기 전형이든 생기부에 의거한 자기소개서가 필요한 학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에서 보는 연출전공도 이 생기부를 바탕으로 한 자기소개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균관대는 모든 전형에서 다 이 자기소개서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희대학교 영화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국대학교 바로 두드림 전형이 또 생기부 전형으로 많이 이제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중점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종에서 영화과 뽑는 학교가 상명대학교가 있죠. 상명대학교 영화과도 상당히 특징이 뭐냐면 자기소개서가 없어요. 그냥 생기부 내용만 보는데 이렇게 지금 주요 대학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밖에도 이제 몇몇 대학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점은 대부분 최상위권 대학에 몰려 있습니다. 최상위권 대학에 몰려 있고 그리고 자기소개서 하나밖에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준비할 수 있는 서류에서 자기소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이 학종을 준비할 때 이게 우리 주제잖아요. 이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자기소개서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소개서로 선발한다는 게 이 자기소개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이 자기소개서를 특히 영화과 학생들이 너무 대충 해요. 그냥 정말 그냥 집에서 끄적이는 수준으로 접수하는데 필패입니다. 정말 차분하게. 그래서 이게 특목고라서 좋은 것보다는 특목고에서 준비하는 생기부와 이 자기소개서 준비가 좀 특출한 면이 있어요. 확실히 활동도 되게 다채롭고 활동이 굉장히 미리 잘 준비되어 있고 교과 잘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입학사정관들이 선발하게 되는 이 영화과에서의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철저하게 고2 때부터 준비하라는 조언을 드립니다. 고3 돼서 시험 한 달 앞두고 그냥 집에서 대충 끄적이는 정도? 이 정도로 합격을 기대하는 게 너무 차이가 크지 않을까요? 철저히 준비한 학생에 비해서. 한예종 자소서는 별로 준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끄적여도 됩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막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데 학종 자소서는 아니에요. 논문 쓰듯이 한 문장 한 문장이 매우 중요한 게 학종 자소서이기 때문에 거듭 자기소개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드립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그렇다면 이제 이 자기소개서의 각 항목별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올해 이제 바뀐 게 작년 1번 항목과 2번 항목이 합쳐졌죠. 그러면서 자수가 늘어나고 합쳐졌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하나는 학업에 대한 거, 교과 과정에 대한 거, 하나는 활동에 대한 건데 이 두 가지가 통합됐다는 게 올해 이 자기소개서의 특징이죠. 그래서 1번 항목은 작년으로 따지면 이제 교과와 활동이 합쳐져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선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반성적 사고가 필수입니다. 그러니까 반성적 사고란 게 뭐냐면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 학생이라는 거죠. 그냥 내가 성취한 결과나 교과에 대한 어떤 성적이 우수하다는 거나 활동을 막 나열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작점부터 있어야 돼요. 무엇에 교과에 관심이 생겨서 그거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것을 보고서를 쓰고 동아리 활동 연결짓고 활동과 연결짓고 그래서 어떤 결과를 냈고 그것에서 무언가 평가와 반성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떠한 전공에 대한 생각을 더 정리하게 돼서 영화과로 지원하게 됐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고 발전하는 그 과정이 탄탄하게 이렇게 쌓여가는 게 보이는 학생을 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좋다고 그거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몇 가지 주제를 잡고 그 과정을 충실하게 보여주고 발전해 나가고 질문하고 반성하는 학생, 그걸 우리가 반성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 반성적 사고야말로 학종 자소서의 필수, 가장 그 키워드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관통하는 소재가 필수해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나열하면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내가 다루고자 하는 소재가 되게 명확해야 돼요. 내가 어떤 분야, 내가 어떤 소재를 가지고 이 영화과 입시라고 하는 거를 이끌어갈지에 대한 그 소재가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팩트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이렇게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요소에 특히 중요한 점이 팩트에서 교과를 연결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과의 여러 가지 그 세특이라든지 전공 발표라든지 전공 설명회라든지 독서라든지 많잖아요. 그런 하나하나의 그 생기 보이는 요소들을 마치 이렇게 이렇게 꿰듯이 보물을 꿰듯이 그 각각의 객관적 항목들이 다양하게 많고 그것들을 잘 이렇게 반성적 사고로 꿰어 나가서 이렇게 연결짓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재를 갖고 글을 쓴다고 해서 학생들이 좀 착각하는 경우가 결과를 너무 나열하는 경우도 좋지 않지만 그냥 너무 생각만 막 써서 과정에 이렇게 생기부와 연결성이 너무 없는 경우도 되게 별로거든요. 그래서 이 합격한 학생들 자소서를 보면 그 중간중간에 그 연결성이 정말 엄청나게 탁월합니다. 그리고 교과와 동아리와 작은 어떤 그 활동들을 아주 적시적소에 연결짓는 걸 볼 수 있어요. 독서는 필수고요. 그런 식으로 이 팩트를 잘 연결짓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털었을 때 그 학생부에서 나오는 그 소재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기소개서 털면 우수수 떨어지는 게 많은 거죠. 내용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영화 함부로 언급하지 마세요. 특히 이게 그 자기소개서를 그러니까 영화과니까 일단 담임쌤들이 놀래요. 학생이 영화과 쓴다고 했을 때 일단 담임쌤님이 좀 긴장하고 그러니까 일반인이라고 할까? 일반 선생님이 영화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을 때 이 친구가 영화과에 간다고 하니까 좀 급조한 느낌에서 영화 관련돼서 넣은 거 있죠. 정말 좋지 못해요. 특히 생기부에 이 친구가 영화과니까 영화 관련된 거를 좀 얄팍하게 집어넣은 느낌, 이거 정말 별로입니다. 근데 이게 보통 학생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 영화 관련된 게 많아야지 꼭 영화과를 뽑을 거라 생각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다 그 전공 관련된 그게 영화 감독이 일치해야 된다거나 무조건 영화 관련된 책이 독서에 많으면 합격할 거라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고요. 제가 그 생기부 합격생들 많잖아요. 학종 합격생들 많은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붙은 학생의 거의 99%가 그 영화 관련된 게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서 영화로 하면 돼요. 결론으로서 영화는 가지만 그 과정에서 영화를 막 번복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영화를 만드는데 기초가 될 수 있는 어떤 학생의 좋은 그 어떤 질문들, 인문학적인 질문들, 교과에 대한 질문들, 뭐 철학, 과학, 사회과학 또는 뭐 수학까지도 쓴 학생이 있거든요. 그리고 활동들은 뭐 여러 가지 어떤 테드 번역 동아리라든지 뭐 K무크라든지 또는 뭐 독서 토론 동아리라든지 이런 많은 그 인문학이나 어떤 영화에 기반이 되는 활동들에 대한 그 활동 그런 게 더 좋습니다. 영화와 관련된 활동을 막 나열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학업과 관련된 거, 교과와 관련된 거를 너무 무시해요. 영화과 학종 준비한 친구들의 대부분 하는 실수가 학업과 교과 연결을 거의 안 짓고 영화 찍은 얘기만 막 쓰거든요. 절대 좋지 않습니다. 하나씩 학업과 그 독서와 뭐 세특이나 이런 작은 것부터 발전해서 그 활동과 연결되고 그것이 영화라는 전공과 연결될 수 있도록 쓰고 급조해서 영화 관련된 걸 번복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굉장히 디테일해야 됩니다.
그 과정이 저 합격생들 자기소개서 보면 학종 합격생들 굉장히 그 내용이 되게 디테일해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했다 했을 때 그냥 표면적으로 활동했다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 활동은 준비를 어떻게 했고 어떤 필요가 있어서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정말 그 작품을 소개할 때는 그 작품의 어떤 이름은 기본이고 그것이 어떻게 발상됐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연출하게 된 과정까지도 세세하게 적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디테일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디테일이라고 해서 그게 막 남발돼서는 안 되고요. 그러니까 몇 가지 쓰는데 그 몇 가지 안에서의 디테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디테일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활동을 이렇게 예시를 쓸 때는 디테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그 예시를 쓸 때 여러분이 그 예를 들어서 토론 동아리를 했잖아요. 그 여러분의 영화에 대한 깊이를 보여주려면 영화에 대한 얘기를 범벅으로 막 많이 나열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런 독서 토론이나 인문학 동아리를 했을 때 그 내용에서의 영화에 대한 그 내용이 좀 깊이가 있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그 다루는 작품이라든지 다루는 주제라든지 토론 동아리에서 다룬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탁월한 경우가 굉장히 영화에 대한 깊이를 보여줄 때는 그때 보여주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보너스로 말씀드리면 여기 학종에서 쓸 때는 생각을 정리하는 문장을 꼭 잘 써줘야 돼요. 결국 이러이러해서 나는 그 생각을 정리하는 문장 나중에 이제 제가 기회가 된다면 유튜브에서 그 생각을 정리하는 문장 몇 가지 소개해 줄 건데요. 여러분이 어떤 그 배우고 정리하게 된 내용을 잘 정리하는 문장이 꼭 필요해요. 마지막에 이렇게 해서 나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배워서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런 그 기준의 어떤 문장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표현할 수 있는지 그 문장을 찾아내는 게 또 학종 자소서의 아주 매력 포인트를 할 수 있습니다. 1번 항목은 이제 그러한 활동과 교과를 연결 짓는 거고요. 2번 항목은 이제 그 협력이나 나눔이나 이런 건데 요거 포인트는 다들 자기가 착한 학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반에 뭐 왕따 있는데 내가 잘해줬다 뭐 이런 내용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요거는 2가지 정도의 그 소재를 연결 짓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는 뭐 교과에서 갖고 오고 교과 중에 그 연결 지을 수 있죠. 하나는 활동이나 봉사나 이런 거에서 협력을 갖고 오고 그래서 이 2가지를 연결해서 내가 어떤 그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했는지 또 학생들과 관련돼서 어떤 것을 화두로 해서 이 친구들을 잘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갈등 극복하고 또 협력해 왔는지를 그 과정을 잘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디테일하게 그 과정에서 협력을 하는 방식들 또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식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쓰는 게 또 중요한 게 2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 항목은 보통 본인들의 어떤 그 성균관대면 성균관대 뭐 이렇게 각 학교별로 맞춤식으로 준비하는 건데 이 3번 항목의 포인트는 1번, 2번 항목에 했던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1번, 2번 항목과 중복되는 3번 항목은 좋지 않고요. 3번 항목은 3번 항목만의 그 학교에 대한 그 철학이나 학교에서 뽑는 어떤 기준에 대한 이해와 함께 그 학교별 맞춤식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성균관대면 성균관대에 맞게 동땡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학종 그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학종 준비를 잘해서 좋은 결과 있도록 여러분들 제가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